윤석열 대통령 자신부터가 할 얘기를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라인 사태로 얼마나 국내에서 여론이 들끓고 분노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언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이건 일본의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명백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일 외교 관계를 별도 사안이다. 이것이 왜 외교 관계의 별도 사항입니까? 우리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우리의 그 아주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를 받고 이런 사항이 왜 외교 문제가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과 정부는 무엇인지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요구는 명백하게 한일 투자협정 2003년도에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도 위배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10조에도 보면은 한일 양국 모두 자국 내 투자자를 상대로 수용하거나 또는 국유화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야 이거는 한일 투자협정 위반이다. 왜 우리의 핵심 기술을 가진 이런 데에 너들이 매각하라고 이렇게 경영권까지 하느냐. 행동 지도하면은 그 당시 안보가 보안이 문제가 됐으면 그것만 시정하면 되지. 왜 지분 매각까지 이렇게 압력을 넣느냐라고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외교 문제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매번마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자세를 취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3년 차관을 해서 첫 번째 맡은 임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에 2,2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지재권 위반으로 했을 때 제가 그 업무를 팀장이 되어 담당을 해봤는데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요. 그 당시 외교부 장관 켈리 장관을 통해서 또 여기 대사관을 통해서 상무성을 통해서 모두 전방위적으로 그 대책을 맡은 저한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압박을 가했어요. 그 정도로 국익을 주셨다. 한미 정상회담의 저 성사, 성공 이런까지 연계를 시키고 또 빌 게이츠가 직접 왔죠. 그래서 그 압박을 받으면서 보면서 제가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공정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지만은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 물불로 안 가리거나 이런 걸 처절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일 대사관이나 또 우리 대통령실의 안보실이라든지 외교부가요. 더 나서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을 이렇게 보호를 좀 해야 되지. 전 세계 모든 선진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든 국가든 간에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한 수까지 동원합니다. 무리한 자원까지 다 동원하기 때문에 물론 라인 야후 사태가 정부 간의 외교 사안은 아니죠. 그 민간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당연히 누려야 될 국제법적 권리나 일본 사회에서 권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으로 보이스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라인 야후 사태에 보면 핵심적인 거는 일본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본 정부의 또 입장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의 정보 보호에 대한 것 행정 지도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외교부 모든 국가 기관은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데 모든 자원을 좀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실 외교부 안보실 이거 해야 이거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지금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이야기됐다고 하고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하고 기업 지분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논리로 귀결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기업의 이익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성격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보호라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경제 안보 차원에서의 보안 문제예요. 예. 그 보안에 대한 의무를 해달라는 행정 지도에 대해서 그게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 논란이 된다고 보는 게 일본 측 주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윤을 침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음모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지분을 뺏어오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어느 쪽의 색을 트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국민 모두가 말하자면 반일 감정이라고 할까요? 하는 쪽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거 역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관은 갖고 있겠지만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오히려 키우는 게 네이버에게 안 좋다 이런 왜 생각이신 건가요? 네이버는 예. 이게 지분 문제를 가지고 예. 일본 쪽하고 교섭을 하고 있으니까 예.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다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정부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는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랬을 때 지분 구조에 행정 지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일본하고 합의를 했으면 그건 정부 역할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을 저는 보이는 그어준 거예요. 거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이번에 그 한일 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키시다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문제다. 예. 거버넌스에는요, 사실 그 자본관계 재검토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시큐리티 문제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시큐리티 거버넌스라고 할 때. 거버넌스라는 것은요, 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큐리티를 위해서 지분도 가져올 수가 있다. 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 정부는 일본도 굉장히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평가예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했다라고 한국 정부는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거는 예.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총무성의 폐후에 있는 것은 일본의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입니다. 예. 거기서는 지금도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이게 지분을 갖고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이버에 소프트뱅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 총무성밖에 우리는 보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은 총무성 이상으로 자민당 내에 정책팀이 아주 강합니다.